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numpy 패키지를 이용해서 n차원 배열을 만들고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numpy 첫 번째 시간 numpy 패키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numpy는 numpy 또는 numpy로 발음을 해요. 파이썬을 이용한 과학 컴퓨팅의 기본 패키지이고요. numpy는 n차원 배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 함수들을 가지고 있으며 프리 배관이나 아니면 난수를 생성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numpy는 과학적 사용 용도 외에도 임의의 자료형을 정의하는 다차원 컨테이너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차원 컨테이너라는 것은 여러 차원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numpy는 동종 모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numpy의 n차원 배열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모두 다 같은 타입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은 정수고 어떤 열은 실수 타입이고 이렇게 열별로 다른 타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행별로도 마찬가지고요. numpy에서 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numpy는 차원들을 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2차원이면 0축과 1축이 존재하고요, 3차원이면 0축, 1축, 2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축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numpy 공식 사이트는 numpy.org예요. 공식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numpy 공식 사이트 들어오면은 numpy의 문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설명서들도 볼 수가 있어요. 도큐멘테이션에서 latest development 버전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가장 최근의 numpy 버전 매뉴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있는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numpy API 레퍼런스를 이용하면은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는 numpy의 주요 함수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용도별로 배열 만들기, 모양 바꾸기, 배열 조작하기, 찾기 정렬하기, 배열 운영하기, 기초통계, 선형대수 함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이 numpy의 모든 함수는 아니에요. 방금 전에 봤었던 그 사이트에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함수들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 설명서를 보고 익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여기 있는 모든 함수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주요 함수들은 설명하겠지만요, 여기 있는 함수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하진 않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셔야 된다는 거죠. numpy 배열을 하나 만들고 numpy 배열의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저는 미리 실행을 시켜놨어요. 여러분도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세요. nump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포트 하셔야 됩니다. numpy를 np란 이름으로 사용할 거예요 라고 인포트 하고요, 배열을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변수는 a. 그 다음에 numpy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우선 arrange란 함수를 이용해서 numpy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에 range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range라는 함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만 이거는 배열을 만들어주는 함수죠. 0부터 15보다 작은 값까지 나열된 numpy 배열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1차원이 반환되니까 reshape라는 함수를 통해서 3행 5열짜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reshape는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배열을 출력해보면 이렇게 3행 5열짜리 배열이 보여지죠. 이 배열을 통해서 numpy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a.ndim. ndim은 축의 수, 즉 차원을 출력해 줍니다. 3행 5열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차원이라고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쉐이프는 각 축의 길이, 배열의 크기를 출력을 해줘요. 앞에서 A라는 배열을 만들 때 3행 5열짜리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3,5라고 출력이 되죠. 이 결과는 튜플이고요. 튜플의 길이가 축의 수예요. 즉 ndim의 결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라는 배열의 사이즈란 속성을 이용해 봐요. 그러면은 총 요소의 수를 반환해 줍니다. 3행 5열짜리 15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D타입은 이 배열의 요소들의 타입을 의미해요. 앞에서 n차원 배열은 동종 모임이라고 했죠. 하나는 정수고 하나는 실수고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numPy의 타입은 정수들이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int 32 타입으로 정수가 정의가 됩니다. D타입은 요소의 타입을 반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a이템 사이즈는 요소 하나의 바이트 크기를 말해요. 요소의 타입이 int 32 유형이잖아요. int 32라는 것은 정수형 32비트로 표현하겠다 이거거든요. 32비트면 4바이트잖아요. 그래서 요소 하나하나의 타입은 4 크기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D타입 속성을 이용해서 타입을 알아봤을 때 float 64라고 되어 있으면요, 그 경우에는 아이템 사이즈가 8이 될 거고, 만약에 int 16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아이템 사이즈는 2가 될 거예요. 아이템 사이즈는 요소가 저장하는 데이터의 크기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D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앞에서 배열을 3행 5열짜리 만들었는데 새로운 배열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3행 4열짜리 배열을 만들게요. 왜 그러냐면은 D타입 속성이 각 요소의 타입을 알려주는데요. 이 D타입 속성을 이용해서 다른 타입으로 유형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배열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부터 12까지 3행 4열짜리 배열을 만들어요. 출력하면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10, 11이 나오죠. 이거의 타입은 int 32이죠. 그런데 a.d타입의 numpy에는 숫자들이 정수가 크기별로 되어 있어요. 물론 실수도 float 32와 float 64가 있고요. 정수는 int 8, int 16, int 30, int 64 이렇게 되어 있는데, D타입 속성을 다른 타입 할당해서 바꾼다고 해서 그 요소의 타입들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고 A를 출력을 해보면은 전혀 다른 값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력이 된 이유는 각 요소의 타입을 D타입 속성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D타입 속성을 다른 타입으로 지정하면은 읽을 때 그 타입 크기만큼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을 변경시키고 난 후 배열을 읽어보면은 0과 1이 읽혀져서 42억 9,496만 7,296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와 3이 하나의 숫자로 읽혀져서 128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0과 1이 합쳐지면은 결과는 1이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오죠. 그거는 우리 윈도우 시스템에서 64비트 크기 정수를 저장을 할 때 64비트 모두를 순서대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윈도우는 64비트로 정수를 저장을 할 때 상위 4비트와 하위 4비트를 순서를 바꿔서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읽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0과 1을 얘는 어떤 식으로 읽냐면요, 1, 0 이렇게 읽어요. 근데 앞에 1은 그냥 1인데 뒤에 0은 0이 몇 개예요? 32개예요. 그리고 1 앞에는 0이 31개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가 된 거예요. 1이 있고 그 다음에 0이 있고 이 0이 숫자가 총 32개가 존재하는 거죠. 이 숫자를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면 42억이 되는 거거든요. D타입 속성을 이용해서 타입을 확인할 수 있지만은
요소 하나하나의 타입을 할당으로 바꾸진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타입을 바꾸려면은 딥타입 속성이 아니고 S타입 등 다른 함수를 이용하셔야 돼요. 넘파이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어요. 이제 넘파이 배열을 만드는 방법부터 하나하나씩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